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주간 업데이트입니다. 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이 그렇죠. 계속 기다리다 이제 어제 새벽에 크게 그러고 네, 터졌습니다. 예, 모든 사건을 덮는 엄청난 사건이 이어져 있었는데 네네. 특별히 어떤 사건이었죠? 뭐 밤새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란이 어제 저녁 11시에 밤 11시에 그 드론을 갖다가 이제 수십 대, 한 50대 정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네. 쏜 것으로 이렇게 계속 어쨌든 실시간으로 쭉 봤었을 네, 때는 일단 시작점은 어쨌든 드론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론 같은 경우는 한 9시간 정도 그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어쨌든 9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쐈구나. 근데 진짜 11시에 이란이 쐈다. 이게 이제 그 현실이 딱 닥친 그렇죠. 거죠. 뉴스에 막 네네. 속보로 뜨기 시작했죠. 네네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에 알려줬다고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보게 된, 어떻게 알게 됐는가 했었을 때는 어쨌든 미국이 제일 먼저 그것을 알게 됐고, 왜냐면 이라크 쪽에 다 이제 베이스가 있잖아요, 기지가. 그래서 이제 미국 측이 이스라엘 측에 알렸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물론 기다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잖아요. 왜냐면 4월 1일에 시작점은 사실은 그렇죠.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있는 별채를 이렇게 폭발을 시키면서 그렇죠. 그 가운데 아주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란 혁명수비대 이 사령관 모하메드 레자 자헤디 네. 사령관을 및 6명의 그 혁명수비대군이 이제 어떤 탑 리더십과 이제 헤즈볼라도 그때 모여 있는 가운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소위 이스라엘이 쳤다고 이란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 했었을 때에 진짜 전문가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생존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그러고 있는데 이란이 이제 드디어 그 문어 머리 직접 공격을 이제 이 대두가 직접 공격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한테 어떤 면에서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이란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건 이란이 뒤에 배후에 있다, 이란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전 세상이 별로 그걸 듣지를 않고 뭐 가자 갖고 하마스 갖고 헤즈볼라 갖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지만 이란이 직접 친다면 이거는 대위 명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정말 칠 수 있는. 그냥 가뜩이나 이제 뭐 핵 그런 것도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언젠가는 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늘 갖고 있는. 왜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쓸어버리겠다, 뭐 맨날 그러니까 핵 무기로 쓸어버리겠다,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명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리 세력들 소위 프록시라는 뭐 이미 프록시 다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6개월 동안 내내 헤즈볼라 프록시 하마스가 이제 프록시인 하마스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10월 8일 동참했고 그다음에 후티 또 예멘에서 이제 계속 괴롭히는 일을 해와서 그러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근데 어디를 강화시킬까? 헤즈볼라를 강화시키면은 그럼 헤즈볼라도 그럼 헤즈볼라랑 싸울 수 있는 명분이 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산을 하고 했는데 어저께 밤에 11시에 쐈다라는 그 소식에 쐈네. 큰 사건이다라고 아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감이 되는 거죠. 네, 실감이 되면서도 실감이 안 되는. 왜냐면 설마 일단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왜냐면 하마스가 쏘면은 왜
즉시잖아요. 사이렌 울리고 즉시 터지고 막 이러는 건데 이거는 저기 있는 이란이 그것도 드론을 쐈는데 9시간 걸린다니까 그럼 내일 아침까지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데 굉장히 이게 와닿지 않는. 여기서 저기 이란까지가 1,500km가 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그걸 직접 타격할 것이라고는 정말 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직접 근데 타격이 했어요.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이란이 왜냐면은 친다고 말은 해서 만약에 진짜 안 칠 거면 그 계속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슬림들은 체면 문화이기 그렇죠. 때문에 체면 문화고 어쨌든 이슬람은 특별히 땅이나 이것을 이 땅에 대한 어떤 패배가 있거나 뭐 하여튼 뭔가 패배를 하면은 이슬람한테는 이거는 완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술레이마니가 사실은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암살당한 사람보다 솔레이마니가 이제 이 쿠츠 포스라고 그래서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해외부죠. 해외부 사령관. 그렇죠. 해외부의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이제 트럼프 시절에 미국이 그렇죠. 암살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100대 무슨 뭐 미사일을 갖다가 미군 뭐 이라크에 있는 미군 부대에다가 이제 쏘고선 미국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뭐 기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다가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할래나 했는데 야 하여튼 네. 이제 와. 어제 탄도미사일하고 그다음에 순항미사일, 그래 드론하고 다 합쳐서 한 350대 네, 지금 정도로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그 정도. 이스라엘 방위군이 350대 네. 이 정도가 이제 그것을 정확히 그러니까 어쨌든 드론은 이제 한 170대 정도를 쏜 걸로 나오고 탄도미사일은 120대 정도 120대 됐고 네요. 그리고 순항이 이제 30대. 순항이 30기 네네. 정도로 이렇게 쐈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순항이 이란이 이제 드론 그 전투하는 것으로 쭉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란의 드론을 지금 러시아한테 엄청 팔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향해서 많이 사용하고선 이제 조율을 많이 피드백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업그레이드도 하고 근데 제가 봤더니 드론이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죠. 네,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그러니까 파괴를 할 수 있는 그게 생각보다 그렇죠. 그게 이걸 떼거지로. 가성비라고 그러는데 네. 투자된 가격과 거기에 피해를 입히는 그렇죠, 규모를 그렇죠. 따져보면 이것은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이것이 증명된 건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거든요. 그렇구나.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게 완전히 드론 전쟁이라는 걸로 이제 완전히 맞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글쎄, 이제 그 이란이 이제 그거의 중심 세력이 되는 게 이제 이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란하고 터키제 거기 드론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죠.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이란 거는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용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을 발사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350대에서 그 탑재된 폭발물의 턴이 60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총 부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게 대공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만약에 다 막지를 못해냈다면, 왜냐면 그게 이제 이란의 수법이 뭐냐면은 양으로 그냥 막 때려 넣는 한꺼번에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은 이게 대공방어 시스템은 그는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양이 많으면 다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마스 전쟁으로 그렇죠. 인해서 이제 맞아요. 그걸 그게 양으로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으로 네, 해서 이스라엘이 이걸 그리고 급습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방어망을 뚫어냈다라는 그것을 이제 또 학습을 한 거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날라오는 걸 어떻게 그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말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이제 근데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중동전이라는 게 없은 지가 꽤 됐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동맹국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 바로 전전날에 이제 이 미국의 센트콤, 미국 그 중부 사령부 그 수장이 와서 이제 긴밀하게 이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것인가. 왜냐면 정보는 있으니까, 첩보는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어젯밤에 일어난 게 이게 대성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미국이 중심이 되고 있고, 미국, 이스라엘이 당연히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요르단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요르단은 아랍 국가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근데 요르단은 자기 영공에 들어오는 건 우리가 이거는 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kind of 이제 일종의 과연 왜 그 굉장히 필요한 순간에 이 싸워줄 것이냐 말아줄 것이냐가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르단은 이 하마스와의 전쟁 갖고 엄청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지금 뭐 시위한 지가 왜냐하면 엄청 요르단 자체 인구수를 따지고 그렇죠.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구수를 보면 요르단 사람보다 그 피난온 네. 팔레스타인들이 더 많기 훨씬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 파워나 이런 것들이 입김이 점점 세지는 거죠. 그게. 그것도 그렇고 이란이 사실은 요르단을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르단에 이제 굉장히 카오스를 일으켜서 시위나 폭동, 선동 뭐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이제 이 하셰미트 왕조를 갖다가 이제 뒤엎으려고 하는. 왜냐면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고 있고 가장 긴 이 국경을 지니고 있는 게 이제 요르단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방패 역할을 하고 그럼요. 있을 때 그렇기 지금까지. 때문에 요르단이 무너지면은 이스라엘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편에서 왜냐면 하마스가 서편, 예멘이 남쪽, 헤즈볼라가 북쪽. 그다음에 시리아가 그나마 이렇게 동편 역할을 했지만 진짜 이 칠 수 있는 데는 사실 요르단이기 바로 때문에. 넘어가면 이라크고 그렇죠. 이란. 아니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뭐 근데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서한지구에다가 이제 굉장히 하이테크 무기를 갖다가 제공해주고 밀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칵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이란의 전략이 거기 서한지구와 그다음 요르단의 팔레스타인을 일으켜서 그렇죠. 그 유나이티드 하마스 프론트라는 그 새로 이제,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하시미트 왕조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제 세컨드 하마스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게 이제 동편에 세우겠다가 이제 이 이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도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 미국이 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르단이 같이 띄워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영국도 좀 띄워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뭐 직접 뭐 제트기로 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그런 레이더 같은 거나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준 건데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나온 그 기사가 뭐냐면은 사실상 미국보다도 이스라엘의 대방공 시스템이 사실은 거의 다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의 이 군사적인 우월성 탁월함이 이제 입증이 됐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사우디와에도 사실 이 평화협정을 막 가려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마스가 그거를 망가뜨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가 그 전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어저께 사건 터진 다음에 사실 하마스가 뭐 그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참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좀 그렇죠. 어쨌든 그거를 늘 보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중동이 다 깡패 동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존재가 이기는 건데 이제 지금 엄청 힘이 세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거예요. 사실 어젯밤에 근데 사실 저희가 아라드에 사는데 저희 쪼매난 도시에 이 파편이 미사일 파편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저는 그거는 몰랐거든요. 사해에 막 엄청 큰 거 떨어지고. 이 아라드에 그때 한 새벽 1시 50분 정도였던 걸로 그때 사이렌이 울려서
사이렌이 울려서 저희가 이제 방공호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뭐 사이렌 울려서 방공호에 들어간 지 10년 안에 뭐 2번? 그 진짜 없어요. 그리고 뭐 들어갈 필요도 별로 없어. 왜냐면 이제 불발해가지고 뭐 근처에 떨어졌다. 그때 사이렌이 울렸다. 근데 이거는 폭발음이 들렸죠. 그때. 폭발음이 제가 진짜 뻥 하는 걸 제가 듣고 이게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알고 보니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가 아니라 사실 새벽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이제 막 조사하면서 이란이 노린 데가 사실 2군데였다고 그래요. 2군데 군사기지인데 헬몬산 그 골란군 가장 북편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군기지와 그 레이드 기지들을 노렸나 봅니다. 하여튼 군기지로 이 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노렸냐면 저희 아라드의 바로 뒤에 있는 서쪽으로 뒤에 있는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공군 기지가 특별히 네바틴. 저기 스텔스기인 F-35가 네, 가장 F-35를 많이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어마어마하게 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대공방어 시스템을 막으면서 파편이 떨어지면 이제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한테 다 떨어져. 그래서 실제로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저는 이 350발의 발사체 안에 지금 170대 드론과 120이에요? 120대 탄도미사일과 30대 순항미사일 뭐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수가 아니 99%를 잡았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이거는 되는 제가 봤을 때 퍼센티죠. 그런데다가 확률이지. 피해자가 딱 한 명. 그 베두인 7살짜리 여자애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파편이 떨어져가지고 아우 너무 안타깝게도 그냥 지붕을 뚫고 얘가 자고 있는 머리맡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브엘세바에 있는 소로카 병원에서 지금 이제 머리 수술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중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 외에는 파편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 사해 근처에 떨어진 파편이 무슨 트럭 한 대 크기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사는데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나 사실은 굉장히 큰 이 쇳덩어리들이 뭐 저희 광야에 나가니까 막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도시 안에서도 찍고 이 파편들이 떨어진 것을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게 엄청 많이 저희는 시골에 있으니까 근데 몰랐던 것이 바로 저희가 그 공군기지가 도시만큼 큰 공군기지가 있었던 거를 몰랐던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는 저 멀리 브엘셰바 근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지도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실 저희랑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까워요. 진짜 바로 가까워요. 또 밑에 또 디모나라는 디모나 또 핵시설 뭐 그렇죠, 연구소에서 그때 거기보다도 사실 겨냥을 했던 데는 F-35 공군 기지래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당연히 우리는 가는 길에 다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뒤에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구나를 이제 비로소 그 이제 어제 그 깨달았죠. 이란이 오늘 아침 새벽이네. 이란이 쏘고 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네.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갈란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이 서방 세계가 결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월드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의 어떤 연합체가 생겼다. 그 실제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이 실제적으로 그거 막아줬잖아요. 드론을 100대 이상 격추시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방공망으로. 과거에는 아니요. 아이언돔의 근접 기간엔 그랬는데 에로 시스템으로 거의 다 막았다는 게 에로 2하고 에로 3하고가 그거는 막아냈다고 굉장히 그 장거리 거기 요격 시스템인데 그걸 성공적으로 이렇게 막아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근데 그거만 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제트기로도 이제 격추를 그렇죠. 시킨 거고,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제트기가 뛴 게 아니라 그 항공모함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항공모함에서 예. 직접 쐈다. 뭐 페이트리어트 쏘고 뭐 하여튼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발표했냐면 사실상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막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뭐 99%에서 이제 뭐 거의 다가 이스라엘이 했다.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근데 지금 미국은 이게 더 퍼지지, 이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확산되는 거잖아요. 중동 그렇죠.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딱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어떤 전문가들은 이 이란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그 카드를 쥐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된 거예요. 그 만약에 이스라엘이 굉장한 피해를 입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뭐 시민이 많이 죽었다, 아니면 뭐 군기지가 엄청 파멸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죽기 살기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전쟁을 선포한 거니까. 그렇죠. 아니 어느 나라에 350대 드론에다가 그냥 이렇게 로켓만 이렇게 발사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그 60톤의 그 무기 네. 화약이 이렇게 들어있었다라는 이거는 것 자체는 결국 진짜 전쟁이었던 거지. 맞아요. 진짜로 정말 아니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아니 바로 옆에 가가지고서 때리지. 그래서 그거 지금까지 갖다가 이런 전쟁이 없었지. 없어요. 미사일 전쟁이 있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저렇게 뭐 이스라엘. 1500km나 떨어진 데에 가서 몇 개 국가를 지나쳐가지고서 몇 개 영공을 그렇게 지나쳐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란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란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란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막 이란은 지금 축제 분위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란 측에서 보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측에서는 99% 막아냈다고, 이란 측에서 나오는 미디어의 모든 것은 50% 파괴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란은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맘대로 지금 뭐 하여튼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유리하게.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막 지금 축제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란이 그러면서 계속 그 외무부 장관도 그렇고 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보복 다 했다. 우리 보복 더 안 할 거다. 우리 보복이 이것으로 끝이다. 끝났어. 막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우리는 보복 다 했으니까 너네가 우리를 만약에 또 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거 맛배기였어. 그때는 우리 진짜로 나갈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얼핏 처음에 들으면 이게 굉장한 협박으로 들리는데, 근데 뭐를 강조를 엄청 많이 하냐면 우리 보복 끝났어. 이제 끝났어. 우리 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태권도나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데모를 하기 위해서 약속 대련이라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치면 너는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약속 대련이 있는데. 그럼 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지. 네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하려면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기습 작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 친다라고 그쵸.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죠? 알려주고 나서 그렇게 딱 이렇게 미사일을 쐈는데, 그러면은 이란은 우리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갚아주는 그런 액션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뭐 완전히 짰다는 거는 그거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란 얘기를 측에서 하면서 이란의 명분을 세우고 그렇죠. 하기 위해서 체면이 그렇죠. 전쟁 커버된 레벨의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완전히 치명타를 날려야, 죽이겠다고 하면 치명타를 날려야 되는 거지. 미리 쏜다고 해놓고 쏘는 거는 이것은 조금 그게 약속 대련처럼 그리고 99%를 이렇게 전쟁에서는 막아냈다는 것은 불가능한 숫자거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99%를 막아낸 것은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정말 잘한 건데, 그러니까 60톤을 탑재한 그런 상태에서 그 파괴력은 만약에 뚫렸었으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란은 딱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면 우리 끝났어. 우리 더 이상 안 할 거야. 우리 깨끗이 끝내자. 미국 도와주면 너 미군 기지 가만히 안 둬. 이스라엘 너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축제 분위기에 막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이란의 어쨌든 이란 백성한테 보여준, 국민들한테 보여준 거는 쏘는 걸 보면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이번에 이제 획득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카드라고 카드예요. 하면 맞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그 이란을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칠수 다시 있는 칠 수 명분. 있는 명분을 가진 게 가장 큰 거고요. 아, 네. 그리고 이 진짜 칠 큰 수 거예요. 있는 명분을 가졌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더 확장하지 말아라. 네, 확장시키지 말아라. 아니 응전하지 말고 전쟁으로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 공격하면 우리는 안 도와준다. 공격 무기는 안 준다라고 그렇게 딱 천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인데 네. 제 개인 생각은 결국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이란을 그렇게 직접 공격하기에는 만약에 큰 피해가 있었으면 그렇게 공격할 수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거기 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란을 치는 것 대신에 가장 큰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마스죠, 사실. 거기 하마스와 인질 네. 문제. 네. 그래서 지금 하마스 인질 문제와 그 라파의 공격이 남아 있는데 그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그냥 얼핏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바이든이 계속 그러니까 네타냐후하고 이제 아침 일찍이 통화를 오래 했단 말이에요. 아찔했대요. 그게 이제 이 미 중부사령부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100대의 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였대요. 네. 근데 120발이나 쐈어요. 그렇죠. 아니 120발을 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이제 그 와룸에 들어가고 그러게 120발이 그게 10분 10분이요, 10분. 10분 12분. 네, 그 사이에 도착할 사이에 이것을 다 클리어 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예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순항 미사일 속 드론이 날라온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 쐈다 했는데 순항은 이제 30대니까 그 중에 25개를 이스라엘이 이제 제트기로 다 파괴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120대 이제 탄도미사일은 이제 12분 만에 오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아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엄청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미국이 또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서만 했고 거의 다 막아낸 것은 이스라엘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럼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도시에 떨어진 거나 이 파편을 봤었을 때는 와 엄청 많이 썼다라는 심지어는 단도미사일을 그 우주에서 이렇게 네네네 우주에서도 그래서 격추를 했던 게 격추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사진에도 네네네네 나왔던데. 그게 잡혔는데 그러니까 진짜 미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120대 탄도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을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것을 막아낸 것에 99% 그러니까 거의 이제 파악이 처음에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만큼 막아냈다라는 거가 그거는 이미 승리한 거니까 그만하라. 그렇죠. 그때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전쟁 내각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은 동시에 쏘자 이렇게 했었는데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이건 막아내고 공격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근데 그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120대를 쐈으니까. 10분 안에 그거를 네, 그 정신없는 막아내고 쏜다라는 그렇죠. 이게 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왜냐면 그때 드론을 쐈었을 때 이제 왜냐면 드론은 시간이 그렇지, 그러니까 9시간 걸리죠.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 격추시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파편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그거를 다시 막아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것을 거의 막아낸 것은 다 이스라엘 바깥에서 다 막아냈다고 그러니까 다 격추시켰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아내는 그 과정에서 이게 판도가 난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만약에 이란이 이제 결과를 봤었을 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를 당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만히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그거는 뭐 미국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이게 딱 잠잠해지면서 딱 파악을 했었을 때 거의 그때 처음서부터 아예 90%를 막아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서부터 네바팀 그 공군기지가 살짝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베두인 소녀가 다쳤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없었어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딱 나왔었을 때, 그때 판도가 나오면서 이건 성공한 거니까 여기서 당장 이란을 이제 안 쳐도 되니까 그 그렇죠. 카드를 간직하고 그렇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인질 문제와 라파 아니, 그러니까 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조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란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대성공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란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란이 문어 대가리다, 죄송합니다. 문어 머리다. 그걸 그렇게 설교하고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핵 가지면 안 된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에이 이렇게 하고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니 어떤 나라를 향해서 그것도 몇 국가를 지나가지고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그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유엔에서도 이게 결과가 나왔을 텐데, 유엔 그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팍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유엔에도 요구해야죠. 이거는 명분이 생긴 명분이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명분이 확. 왜냐면 지금까지 유럽도 막 다 죽을 쓰고, 다음에 미국하고도 바이든하고 라파 문제도 그렇고 거기 또 그것도 구호 문제, 7명 또 실수로 또 구대원들 또 또 살해한. 그걸 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막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지금 막 반정부 시위에다 이랬는데, 뭐 아니 저 드론이랑 공격을 하는데 무슨 반정부 시위야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다 슉 조용해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뭐 하여튼 참 이건 특이해요. 이게 이스라엘한테 엄청난 카드가 딱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명분이 위기였는데 이게 기회가 되버렸네요. 네, 엄청난 기회예요. 이것도 대반전이네.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이 아니고, 에스더스의 그래요. 저는 지금 물론 하만을 6월절을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이게 불임절이 좀 뭐가 안 끝났는데 이게 불임절에 뭐가 반전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정말 이 아말렉의 씨가 그냥 그러니까 뭐 아말렉은 그냥 좋다고 지네들끼리 그러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왜냐면 지금 유럽 국가들 뭐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지금 이란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건 비난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칠 수가 있어요. 옵션은 많아요. 그 직접적으로 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안 해도 돼요. 왜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한 게, 이제 이란이 완전히 긴장 상태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도 왜 치냐 이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아직 하마스도 안 끝나고 헤즈볼라 문제도 이란도 굉장히 방공망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죠. 뚫는 것도 네. 굉장히 어렵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것만 거기에다만 투자를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제는 시간을 두고, 그것도 심리전 해도 되잖아요. 우리 칠 거다. 질 거다. 늑대 소년처럼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랑 오히려 이 카드를 갖고 하도 미국이 막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갖고 그러면은 나 이거 하게 해줘, 이거 하게 해줘. 지금 당장 안 할 테니까, 그러나 이거 해야 되고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게 생긴 거잖아요. 네. 역전에 네. 하나님 또 손길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새벽 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왜 이게 막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나고,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그게 이제 평가가 쫙 되면서 이게 뭐 몇 발을 쐈고 뭐 이랬고 저랬고, 그걸 이제 군이 발표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떨어진 거나 이 파편이나 뭐 이런 걸 봤었을 때, 야, 한 명도 그렇죠. 소녀 죽지 않았다라는 거, 네,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를 좀, 선생님이 열심히 또 속보를 이렇게 네. 잠도 안 자고 네, 올려준 좀 덕분에 비몽사몽.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지금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지금 딱 24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구나. 물론 뭐 방어 시스템 대단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건 뚫릴 수 있거든요. 그러게 하나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이번 이제 어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또 알게 되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해가 저녁부터 지면서, 네. 이제 또 유월절 들어가고 무교절 또 일주일간 그렇게 하는데 그 절기와 이렇게 좀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런 것들이 네.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자유케 하고 해방케 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 좀 불안한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정 가운데서도 정말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또 네.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 참 6월절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심정은 참 좀 또 다르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불임절이 마치 조금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또 이제 진짜 출애굽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신의 산에 가서 그분과 결혼하는 제사장 나라로 탄생하는 이제 참 그런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참 타이밍 탁월 하나님 정말 감동이 돼요. 진짜 이런 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중심은 이제 어제 있었던 네. 이제 이란의 거기 공격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다른 또 주 하나님의 또 그렇죠. 역사하심이 다음 주는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6월절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기대감을 진짜 가지고. 몰라요. 사실은 안 친다. 근데 몰라요. 이스라엘이 지금 대응을 뭐 할 수도 이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네. 저희들이 예상일 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큰 위기가 지금 지나갔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죠? 내면의 그 갈급함이 더욱더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